보시는 것처럼 우편함,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함을 정리를 합니다. 건물 내부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필요한 부착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 건물은 좀 된 겁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돼서 부착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창고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창고에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좀 놓고요. 실제로 수리가 필요할 때 여기서 꺼내서 교체를 하고 있죠. 좀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가스레인지, 이렇게 등들, 또 사다리, 또 콘센트 여러 가지를 제가 초기에 건물을 처음에 매입했을 때는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임대부터 건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지금은 제가 직접 대부분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 수익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들이 다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임대를 계속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연락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개개인의 노하우를 통해서 결국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 경험담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업무도 하고,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관리를 통한 추가적인 부대 수입을 얻고 있고요. 사실 초반에 제가 그때가 2013년 4년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 매입할 당시에 한 15년 13년 정도 된 건물을 매입을 했고, 매입했을 때 이미 건물이 어느 정도 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교체해야 될 제품들도 많고, 또 공통적인 사항들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고, 건물주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누수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추후에 영상을 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에 건물을 매입해서 준비했던 건 그거 같아요. 그 세입자 현황, 실제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 그걸 매입을 하다 보니까 세대마다 얼만큼 밀려 있고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개월씩 밀려 있는 세입자는 계속 유도해서 이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계속 찾아가서 밀려있는 월세를 받는 행위를 좀 했고, 별도의 양식을 좀 만들어서 매월 세대별로 월세를 입금한 날짜와 밀려있는 현황들을 엑셀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파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건물 방별로 건물의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오래된 집들은 임대가 빠지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벽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도 용역 청소 용역을 두고 있는데,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바로 시키고, 그 다음에 베란다에 필요한 경우에는 페인트 좀 작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그 블라인드가 실제로 오래되면 노후되고 다 삭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별도로 가로 세로 폭을 재서 블라인드 교체 작업을 일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베란다 쪽에 있는 그 빨래 거리 있죠. 빨래 거리를 보고 오래된 것들은 순차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대가 빠지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그 가전제품들 중에 고장을 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자가 빠지면 실제로 저희들이 옵션으로 제공하는 뭐 TV, 냉장고, 세탁기 들이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되면 내부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어컨 세척제를 활용해서 청소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고, 그게 좀 필요하고,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 상태를 좀 보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별도의 이제 전구를 장착하는 등들을 썼지만 지금은 다 LED로 대부분 변경을 합니다. LED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자가 빠지면 등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상태를 보고, 가전제품 중에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좀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CRT, 그죠? CRT나 슬림형 CRT TV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LED로 32인치 TV로 대부분 교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뭐 다이나 이런 상태들, 싱크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청소만 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제 환기구도 오래되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소음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풍기 교체, 등 교체, 또 콘센트 교체, 그다음에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지 파악을 좀 하고, 또 이제 오래 살거나 이제 좀 오래된 집들은 아마 바퀴벌레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셋탑박스에는 이제 열이 있는 부품들에는 바퀴벌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바퀴벌레 약으로 좀 제거를 해주고, 특히나 이제 싱크대 밑에 이런 그 경우가 바퀴벌레가 서식하는데 좀 좋은 환경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나 그 고체형이죠, 고형 제품을 사용해서 좀 뿌려주고, 그리고 청소업체한테 청소를 시켜서, 또 도배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도배는 제가 하고, 전체적으로 오래되거나 흡연을 통해서 이제 노랗게 변한 방들은 업자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오래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벽지 같은 경우는 벽지 공장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업자한테는 인건비만 주고 도배를 시키고, 그리고 청소는 청소 전문 업체한테 맡깁니다. 맡기는데 실제로 이제 단기로 얼마 사용하지 않았던 깨끗한 건물들은 크게 청소할 게 없으면 제가 직접 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임대를 놓고, 오래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소를 맡깁니다. 청소 비용 대비해서 차라리 맡기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이제 가전제품도 상태 보고, 전기, 가스는 검침을 해서 실제로 세입자한테 잔금을 보내주고, 다시 세입자한테 이제 별도의 신규 세입자를 들여서 입주를 놓고요. 지금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가 활성화가 됐었고, 최근 지금 고금리 되기 전까지 한 3, 4, 5년 정도 동안 임대가 잘 안 됐습니다. 아마도 그 이제 공급은, 주택 공급은 많고 세입자는 좀 적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 수입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년 사이 금리도 높아지고 아마 공급이 줄고, 또 뭐 실제로 지역별로 그래도 투자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면 실제로 임대를 찾는 세입자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수입이 괜찮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진 않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임대 수입은 예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이렇게 인상이 돼서, 지금은 실제로 건물 보통 19개의 다가구 주택에 계신 분들을 보면 임대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아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건물을 관리를 하고, 또 저는 사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관리를 하면서 별도 이제 부동산 이제 업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임대도 무리 없이 잘 놓고 있고, 예전에 이제 뭐 교차로 이런 데도 놓고 했었는데 실제로 교차로를 통해서 이렇게 임대를 받거나 직접 임대를 통해서 세입자를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물을 처음에 이제 매입을 하면 그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같이 인사도 하고 좀 친분을 쌓아서 구정거래처를 만들어서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도 잘 빠지고, 청소업자나 도배업자들을 이제 말고 있고, 또 부가적인 이제 뭐 하수관이나 이런 보일러 업체, 또 에어컨 업체를 좀 친분을 쌓아서 고정거래처를 두면 실제로 비용도 좀 더 저렴하고, 또 신뢰해서 이제 업자한테 맡길 수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아마 어느 누구든, 물론 매입을 할 때 건물의 시세를 좀 잘 파악하고 매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잘 매입을 하신다면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할 때 실제로 보여주는 수익률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숨어있는 비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서 매입을 하셔서 한다면 구축도 신축 못지않게 수익률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하셔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물론 그 전에 뭐 임대 이제 세입자 현황들을 파악을 좀 해서 또 이 상권이 세입자들 잘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신축보다는 구축도 초반은 어렵겠지만 이걸 정상화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하는 방이 지금 이제 9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37개 정도가 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관리를 시작했을 때가 한 5년 전?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37개 중에 사실은 20개가 공실이었어요. 17개 정도만 세입자가 있었고, 그때 월세도 사실 뭐 25만원, 26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 너무 저렴하게 있어서 건물의 건물 가치 대비해서 수익률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좀 하게 됐고, 실제로 그 관리를 처음에 맡았을 때 한 2달? 2달 정도를 두고 그 공실이었던 20개 정도를 제가 거의 풀로, 뭐 그 당시에 제가 별도의 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한 달 정도 정상을 통해서 20개 건물을 거의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15개 이상 좀 정상화 시켜서 한 2, 3개월 뒤에는 37개가 다 돌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물론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6개월 뒤에는 37개의 방이 공실 없이 다 입주를 했고, 지금도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7개를 정상화 시켜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37개의 방을 보시면 못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대부분 이제 옵션들이나 이제 상태가 좋게끔 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거고, 물론 살면서 계속 보지만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여름에, 특히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 특히나 바퀴벌레들이 좀 많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먼지들이 껴있고, 또 세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더럽게 쓰는, 특히나 외국인들을 쓰게 되면 그 벌레들이 좀 많이 서식하게 되고 얘들을 퇴치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이제 올해 너무 벌레가 많은 방은 실제로 제가 스프레이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프레이로 주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퇴근하면서 뿌려주고, 실제로 벌레를 잡아서 벌레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지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놓는,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지금은 어느 건물을 관리한다고 해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한 60여 개 정도 건물을 재건물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을 좀 영상을 좀 업로드해서 건물을 신규 매입했는데 아주 신축해도 문제 없겠지만 한 1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처음 게시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데 앞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새로운 건물주들이 좀 더 쉽게 관리를 하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 경험담을 설명드려서 좀 더 손쉽게 관리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요. 앞으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내용들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좀 복도 청소를 좀 오랜만에 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도 청소를 겨울에는 사실 잘 못해요. 이제 물이 좀 얼기도 하고 그래서 잘은 못하는데 일단 오랜만에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좀 청소를 하고 실제로 손잡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청소를 좀 해서 건물 오래되긴 했지만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해서 세입자들이 좀 청정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청소 작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인 내용들을 게재하는 시간들로 갔고요. 오늘은 별도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제가 처음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관리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